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이종성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최근 이제 저희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소액 투자를 하시면서 향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물건을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PPT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재개발 사업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소액을 통해서 장기간 투자를 해가지고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좀 바라보시고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아파트를 노리시는 거기 때문에 소액 투자를 통한 대박 투자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대박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 필수 조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비구역이 가능한 곳인지 이런 거 정도의 여부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기가 정비사업으로 향후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기본적인 판가름은 하시고 투자는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 방법으로는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우선 첫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개발을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보수 개념의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도시재생은 개발보다는 보수 개념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이제 쓴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방식이 사실은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이었거나 이제 뭔가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지역에 구역이 해제됐거나 존치를 통해서 개발이 안 되고 방치가 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해서 하는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냅두면 개발지였거나 아니면 뭔가 하려고 했었지만 무산된 지역이 향후 난개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슬럼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관리 사업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그 지역을 뭔가 보수해서 쓴다거나 관리를 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뭔가 개발을 통해서 하는 거가 아니고 보수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성에 대해서는 조금 거의 높은 지역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 뭔가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사업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오히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도를 30년 이상, 그리고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20년이 이상 돼야 이제 노후 건축물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이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년 최소 연한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기준이 바로 이 3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30년이 됐을 때 정밀 안전진단이죠. 뭐 예비 안전진단 통과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그 예비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밟아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밀 안전진단이에요. 이 정밀 안전진단을 우리가 A부터 E까지 총 5개 등급이 있는데 2등급일 경우에는 이제 위험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막 다 뜯어지고 뭐 천장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물론 이제 완전 무너지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런 이제 살기에는 조금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 지역 2등급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데, 이 D등급이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1차로 D등급이 나오고 2차로 이제 시군구죠. 뭐 시군구에서 구청이다, 뭐 어디 무슨 구에 무슨 동에 아파트다 했을 때 구청에서 이제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를 또 D등급 이상으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30년 이상이 돼야 되고 안전진단 통과가 D등급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고는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지금 뭐 한참 뭐 화두가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죠. 중공업지 개발이라든지 역세권 고밀도 개발 형식이 사실상은 좀 이런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개념에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방식은 사실은 주택을 노후된 주택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노후 건축물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럼 이 노후 건축물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뭐 근생, 상가, 뭐 공장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공장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노후화가 많이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의 재개발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주상복합을 뭔가 할 때 보통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의 주택을 투자하지 않아도 입주권 형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근생시설이라든지 공장 형태 이런 거를 많이 투자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좀 굴지가 크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액대가 투자 금액이 낮지는 않습니다. 일반 재개발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정비 사업도 있다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건축물이라든지 도심지 공업시설, 흔히 말하는 중공업 지역이 많이 이런 게 오겠죠. 영등포라든지 이런 걸 선호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런 형태를 개발할 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빌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결국 이 두 가지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시죠. 결국 재개발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로주택을 추진하고 있거나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권리산정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 2003년이라든지 2008년을 적용받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노후된 건축물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소액으로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소액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이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구역을 받은 지역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구역 지정을 좀 추진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소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럼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지정받아야지만 재개발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요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비 사업 지정 충족 요건. 우선 재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해당 지역은 우선 10,000제곱 이상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5,000제곱 이상만 돼도 가능은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서울시 도계이라든지 이런 데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뭔가 개발이 필요해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10,000제곱 이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도는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해당 면적 부지가 10,000제곱 이상이며 노후도는 무조건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무조건 두 가지 모두 충족된다는 경우에 나머지 이 해당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선 여기서는 과소필지율이 40% 이상이다. 주택 접도율이 40% 이상이다. 호수 밀도 60 이상이다. 이거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충족 요건을 맞춰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해당 지역 부지라든지 노후도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면서 과소필지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호수 밀도 이거는 하나만 충족을 해도 구역 지정을 받는 데 있어서 요건은 충족해 놓은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 주택 재개발 지역들은 우리가 2003년 이후로 쪼개기를 했다거나
물론 쪼개기 같은 경우는 토지 쪼개기도 있고 다가구 쪼개기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08년 신축행위를 한 거. 그러니까 2003년에 우리가 뭐 땅이 보통 이제 내가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90제곱 이상이면 입주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이 뭐 한 300평, 400평 정도의 내가 해당 부지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입주권을 4개, 5개로 막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내가 2003년도 해서 이전에 이거를 쪼개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상관은 없지만 2003년 이후 같은 경우는 이걸 이런 식으로 땅을 토지를 쪼개기 해 놓은 거는 입주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딱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거는 우리가 2007, 8년 전,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구역 지정들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해하시고 많이들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물딱지 같은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신축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08년 이후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행위한 경우에도 입주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8년, 2003년 그런 식으로 쪼개기도 안 되고 신축도 안 되고 이러면 투자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볼 거는 결국엔 이 권리산정일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주권 대상 판단 여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 뭔가 구역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 이 권리산정일이라고 하면 그 건물을 이제 신축을 했든 언제 몇 년도에 지어졌든 허가를 받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이전 준공된 물건에 대해서만 입주권 대상으로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A라는 지역이 내가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고시를 했다라고 하면 2019년 뭐 1월 1일 날 했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내가 2018년 11월 달에 허가 받아서 막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3월에 준공이 났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입주권이 아닙니다. 단 뭐 2017년이든 2018년이든 내가 1년밖에 안 된 완공되지 1년밖에 안 된 건물이야, 2년밖에 안 된 건물이야 할지라도 정비구역 이전에 받은 거 같은 경우는 입주권 대상이에요. 준공이 됐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산정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소액으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정받아져 있는 지역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쪽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 투자를 하려고 해도 상계나 이런 지역만 해도 거의 최소 4억은 들어가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뭐 4억, 6억, 7억, 8억 이렇게 막 10억, 20억까지도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소액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내가 1억 갖고 있고 2억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어디가 재개발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1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 묻어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권리산정일 기준이 내가 이런 해당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지역이며, 그리고 신축행위가 내 거는 상관없습니다. 내 물건, 그리고 옆집, 한두 집 이런 식으로 해서 신축행위가 있는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뭐 다 신축이다, 이 노후도 자체가 안 맞는다 라고 하면 거기는 이제 재개발은 거의 힘든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내 집이 신축이어도 이 권리산정일 기준에만 부합한다고 하면 내가 1년밖에 안 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입주권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는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리산정일에 대해서 좀 이해는 해놓고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소액으로 뭔가 향후 재개발 될 수 있는 거를 좀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절대적인 장점으로는 바로 결국에는 빠른 사업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충족 요건을 맞춰서 구역 지정을 받고 이제 주민분들이나 그 해당 조합원들의 동의를 조금씩 거두면서 추진이 설립하고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사업 승인 받고 권리 처분하면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후 건축물이 여기도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되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80%죠. 80%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걷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동의서를 먼저 걷어서 이 요건을 충족시켜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업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동의서를 걷고 이렇게 걷으면서 여기까지 맞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아무래도 빠를 수 있겠죠. 그리고 6m 도로를 기준으로 둘러싸여야 돼요. 사면 모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블럭이 내가 여기가 블럭이고 전부 다 도로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6m 도로를 전부 끼고 있는 그 해당 부지를 전체적으로 한 부지로 보고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업 면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이렇게 10,000제곱 이상이다라고 했었을 땐 당연히 이거는 10,000제곱 이하겠죠. 그렇게 해서 10,000제곱 이하 아무래도 소규모 주택을 재개발하는 방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규모도 작고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일반 순수 통합 재개발보다는 상대적으로 향후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건 맞지만, 요즘은 이렇게 있으면요, 딱 한 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부지들도 이제 통합적으로 뭐 여기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그래서 300세대 이런 미만 아파트들이 총 같은 느낌의 블럭으로 쌓이면서 약 1000세대 전후로 이렇게 많이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단지 느낌을 충분히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0% 가격을 따라잡는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근접하는 수준까지는 가격대가 이제 형성되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빠르면서도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최소 세대수 같은 경우도 20세대 이상이겠죠.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0호 이상 지역이면 된다. 근데 뭐 거의 아파트를 노리면서 이렇게 짓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20세대, 10세대는 당연히 최소 기본 요건 정도다라고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적 장점으로는 사업 속도도 빠른 것도 있지만 이 별도의 입주권 대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재개발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정법을 따라서 입주권 대상이라든지 뭐 내가 토지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쪼개기라든지 근생이라든지 이런 되게 무수하게 입주권 대상 여부가 판가름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가로주택의 절대적 정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절대적 장점이라고 하면, 신축이든 내가 뭐 언제 지었든 이 별도의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입주권 대상에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 구역 내에서 내가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전체적으로 다 입주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결격 사유가 전혀 없는 사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소액을 통해서 대박을 노려보자 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이미 구역 지정을 받았다든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면 소액이 아니겠죠. 최소 뭐 4억, 5억, 6억 이상은 정도는 필요해야 이제 초기 투자도 이제 4억, 6억 이상은 돼야 뭔가 내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액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 이제 최근에 1억, 2억으로 뭔가 향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뭔가 움직임을 가져보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방금 말씀드린, 아직은 구역 지정이 안 돼 있지만 노후도 여건이라든지 이런 필수 조건들, 요건들을 맞춰진 지역으로 해가지고 미리 선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로주택 형식으로 뭔가 개발을 노려본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액으로 단기 투자는 힘들겠죠. 물론 이제 구역 지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가로주택을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적인 요소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10년 이상 바라보시는 투자 방법이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소액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이제 전화 주셔서 질문 주시고요.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